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이고요. 제 옆에는 이혜진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자, 당초 애초에 예고한 대로 머니볼 TV 제 56회 방송은 여기 지금 이곳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베로비치의 SK 와이번스 캠프에서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빠밤. 네. 오랜만에 보네요. 주시지 않을까요? 자, 플로리다에서 SK와 함께하는 특별방송 이혜진 기자가 오늘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머니볼이 떴다 베로비치 캠프 궁금증 해결사라는 코너입니다. 아마도 이 코너 이름 제목은 세영 선배가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별로예요. 팬들이 올려주신 궁금증을 저와 세영 선배가 시원하게 취재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분이 출연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 이혜진 기자가 뽑은 플로리다 캠프 1차 캠프지에서 뽑은 이색 어워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뻔하고 식상한 이야기가 아닌 플로리다 캠프에서 벌어지는 뒷이야기 중심으로 각 부문의 수상자를 뽑아봤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또 3부는 SK 핵심 코치님들과 결산하는 1차 캠프를 결산하고 진솔한 대화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가 살짝 길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위해 도움을 주신 SK 와이번스 앞에 계신데요. 예, 홍보팀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고요. 앞선 머니볼은 잊어라. 예, 플로리다 캠프에서 하는 56회 특집 방송. 그럼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SK 와이번스 SNS를 통해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플로리다 1차 스프링 캠프에서 벌어지는 이런 궁금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이런 코너인데요. SK 팬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800건이 넘는 질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접수받은 질문을 저와 이혜진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까까지도 좀 저쪽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도 예. 인터뷰 현장이 그러니까요. 진행. 자, 그 팬들이 궁금해하는 이 해결 시간을 갖기 전에 저희가 지금 3일째 캠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한국 시간으로 이제 21일 날 1차 SK 그 결산 회식 저희가 또 운이 좋아서 좀 함께 참석했습니다. SK의 그 통큰 준비. 이야. 뭐 드셨습니까? 어제 우리 뭐 먹었어요?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제 랍스터 먹었습니다. 랍스터? 네. 랍스터가 한 그게 400개, 보선에서 직접 공수를 했고 400개 이상이 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사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혜진 기자가 그 랍스터를 아니요, 저 먹는 아닙니다. 모습. 예. 본인 여러분 제가 SNS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주시고. 근데 SK에서 진짜 이 선수들의 이제 길을 좀 살려주기 위한 그리고 1차 캠프에서 고생했다. SK가 지금 여기 24일 날까지 머물다가 25일부터 애리조나 캠프로 이제 2차 캠프가 시작하는데요. 결산하는 의미에서 어제 뭐 퀴즈 수요도 하고요. 전체적인 훈훈한 분위기. 또 예년하고 좀 달랐던 분위기는 바로 그 2군 선수들도 함께해서 좀 분위기 자체가 더 흥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몇 마리 드셨어? 저 2마리를 채 못 먹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 선수는 아까 5마리를 먹었어요. 5마리? 네. 그 역대 최고는 8마리까지 드신 분이 있다고 하네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8마리 먹은 선수가 누구예요? 김태형 선수. 오늘 왠지 방송에서 김태형 선수가 상당히 이름이 많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1부 코너에 앞서서 이혜진 기자 전체적인 캠프 느낌? 1차 캠프가 이제 정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했어요. 좀 어땠어요? 선배 먼저 하신다면서요? 싫어요. 일단
그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음.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수들이 좀 여유롭게 훈련을 여유롭다. 좀 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음. 분위기가 정말로 밝더라고요. 막 웃음소리도 굉장히 곳곳에서 들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1군과 2군 캠프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베로비치의 단장님도 계시고 또 사장님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같이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좀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모습들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같이 이혜진 기자하고 같이 타고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오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지난해 SK가 팀 창단 후 최다 승인 88승을 거뒀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좀 부진했고 시즌 막판에 이제 역전 우승을 내주는 과정에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 저도 이혜진 기자의 말처럼 상당히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이번 캠프의 좀 이색적인 점, 제가 이제 SK 캠프를 거의 11년, 12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소위 이 갑바라고 하죠. 이 가슴 이쪽이 선수들이 만나는 선수들마다 전부 체구가 상당히 커졌어요. 살이 찐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구 이미지?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꼭 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딱 보기에 시각적으로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점도 선수들이 정말 시즌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2부 이혜진 기자가 또 집중하는 코너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니폼 얘기도 선수들이 참 많이 해요. 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처음에 유니폼이 공개됐을 때 반응은 뭐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착 유니폼을 보니까 좀 괜찮았죠.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그 바뀐 로고가 저는 또 계속 마음에 들더라고요. W가 예뻐 좀 보이기도 약간 하고. 이렇게 생긴 W라고 해야 되나? 좀 예전처럼 이렇게 날라온 게 아니라 밸런스가 딱 맞더라고요. 네. 더 그렇습니다. 예뻐 보이기도 하고 저는 괜찮게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팬들의 질문을 소화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네. 자, 첫 질문 뭐죠? 네, 역시 캡틴 얘기부터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장 최정 선수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먼저 아운드 체크님 등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새로운 캡틴 최정 선수만의 특별함을 느낀 적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최정 선수 이제 올해 주장입니다. 캡틴 안정을 찾는데 확실히 최정 선수가 예년 캠프하고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뭐 준비 과정은 좀 이따 얘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정 선수가 좀 원래 좀 서국적이고 좀 자기가 안 풀리면 좀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활달하게 선수들하고 접촉하고 진짜 팀의 리더답게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선수들 이제 2루 경쟁을 펼치는 내야 경쟁을 펼치는 젊은 선수들에게 뭐 대표적인 예가 유효승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 가서 직접 막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타격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모습 그간의 최정 선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는 것을 보고 야 역시 자기가 사람은 낫구나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이제 경기력 쪽으로 들어가면 최정 선수가 지금 상당히 이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의 변화도 좀 주고요. 임팩트 시 좀 더 힘을 좀 제대로 싣는 방법. 그러니까 지난해 최정 선수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넘어갔다 하는 이런 타구들이 진짜 펜스 앞에서 좀 잡히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공인구 반발력 저하 때문인데 결국 강한 타구를 만들면서 팀의 득점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이 캠프를 통해서 정규 시즌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 잘 해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최정 선수를 만나서 뭐 얘기 좀 들어본 거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거는 홍보 관계자분들이 하신 말씀은 이제 팀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시는데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뭐 일단 훈련이 시작할 때 딱 분위기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창 선수답게 뭐 선후배 이런 걸 떠나서 경기장 내에서는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좀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올해 팀 성적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고, 제가 어제 이제 기사가 좀 나갔었는데 최정 최양 선수의 기사가 나갔는데 두 선수가 우승을 위해서 SK 와이번스가 지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거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이런 각오도 대단하고요. 올해 최정 선수 한번 좀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최정 선수 주장 최정 선수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노민성님의 질문입니다. 오원석 선수랑 김창평 선수 올해 1군에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창평 선수 얘기부터 해요. 여러분 올해 제 느낌은, 제가 캠프지에서 받은 느낌은 김창평 선수 여러분 올해 1군에서 꽤 많이 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김창평 선수가 여기저기서 칭찬이 들려요. 저희가 오자마자 이제 단장님하고 식사를 한번 가졌는데 단장님께서도, 손찬 단장도 김창평 선수에 대한 칭찬을 했고요. 여기서 만난 코칭 스태프 프런트, 앞에 또 프런트 분이 계시지만 김창평 선수의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경환 감독도 김창평 선수가 시즌 초반 개막 엔트리 구상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눈치예요. 지금 SK는 2루 경쟁, 2루 경쟁 나야 나.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내가 이루수다. 내가 이루수다. 내가 이루수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창평 선수가 현재까지 들리는 것과 저희가 취재한 것에 따르면 가장 좀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김창평 선수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캠프 스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원석 선수는 제가 지금 아직 이제 지난해 이제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합류했고 아직은 좀 1군 이 캠프에 합류는 했지만 기량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제 일단 그 청백전이 열렸어요. 캠프 청백전이 열렸는데 청팀 두 번째 투수로 오원석 선수가 나왔는데 경기 결과는 좋아요. 1이닝 동안 13개의 공을 던졌고 3명의 타자를 했는데 무안타 무실점이었는데 직구 구속은 한 130km 중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원석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는 아직 가다듬어야 될 좋은 완성이라는 평가가 좀 많고요. 좋은 메커니즘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붙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신인 선수 투수들이 와서 아직은 좀 이렇게 익혀야 된다고 해요. 뜸을 좀 더 들여야 된다고 하니까. 더 좋긴. 그렇습니다. 또 우선 오원석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5일부터 시작하는 2차 애리조나 캠프에는 아마 합류하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플로리다 베로비치에서는 이제 2군 캠프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1군에서 코칭 스태프가 이제 처방을 내린 것에 대한 이런 이제 처방전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만들고 시즌을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 김민성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외인 투수 킹엄 선수와 핀투 선수의 시즌 성적 예상을 좀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킹엄 선수 별명 왕엄마요? 여기서 지금 완전 팀에 무르익었어요. 녹아들었어요 벌써. 사실 외국인 투수들이 와서 팀에 이게 적응하기가 좀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뀐 이 야구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벌써 왕엄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팀 내 빠르게 녹아들고 있고요. 킹엄 선수의 평가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SK 와이번스 선발진이 지금 34승이 빠졌거든요. 김강현 선수,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일본 그 산체스 선수도 빠져서 좀 고민이 많을 텐데 킹엄 선수는 올해 그 둘의 몫을, 물론 핀투 선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상당하실 겁니다. 그 기대를 하셔도 좋을 만큼 현재 가장 좋은 구위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킹엄 선수의 장점은 6개의 구종, 그러니까 직구, 투심, 포심, 직구, 투심 요쪽 계열이 상당히 좋고 여기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런 것도 지금 투수 파트의 평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이 킹엄 선수가 우리 리그를 평정한 지난해 린드블럼 선수 그리고 지금 일본 그리고 요미우루가 산체스 선수하고 2016년에 피츠버그에 같이 있었어요. 마이너리그에. 거기서 가장 먼저 선발 기회를 받을 정도로 킹엄 선수가 빅리그 유망주였고 또 빅리그에서도 인상적인 시즌을 한번 보내기는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린드블럼 산체스 선수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졌고 지금 현재에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한 게 핀투 선수.
일단 그 직구 스피드가 15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직구가 아니고 투심 패스트볼. 그러니까 타적으로 몸 쪽으로 좀 휘는. 그러니까 정으로 오는 공이 많이 없고 끝에 살짝 변하는. 그래서 타자들이 좀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프링 캠프 기간은 희망적인 뉴스가 가득한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서 좀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만 그 영경혁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킹엄 선수의 직구는 분명히 핀토 선수의 직구는 분명히 한국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구종이 좀 확실해야 되는데 SK가 핀토 선수를 선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좋은 직구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산체스 선수처럼 한두 개의 이 변화구를 한국 그 코칭 스태프가 좀 붙어서 이렇게 도와주면 진짜 무시무시한 투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지금 변화구 연마 상당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토 선수는 이제 그 왕엄마 선수, 킹엄 선수가 좀 잘 도와준다고 해요. 이게 좀 스페니시 쪽, 이거밖에 영어가 좀 짧아서 근데 킹엄 선수가 옆에서 아침에 가장 먼저 캐치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엄마처럼 소통도 많이 도와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변화구 이런 것도 평가도 이렇게 좀 해주고 좀 팀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킹엄 선수가 좀 리더 역할을 좀 이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 좀 해주는 느낌인데 두 선수 모두 지금 캠프 평가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겨울 새로 합류한 베테랑 선수들에 관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일례로 위승원님께서는 채태인, 윤성민 선수 어떤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그 두 선수의 롤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1군 엔트리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고 그렇게 즉시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SK가 영입한 선수인데 경기 후반 대타 요원 혹은 이제 주전들을 좀 시기했을 때 최정 선수나 로맥 선수의 휴식을 좀 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산을 영경혁 감독이 좀 전했고요. 채태인 선수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 일단 야구를 즐길 줄 아는 최천재라는 표현을 하면 야구를 정말 즐길 줄 아는 선수.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선수. 아까도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정욱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고정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원인가 할 때부터 뭐 노래도 하고 요 춤을 이건 다른 선수가 얘기해 주신 건데 그래요. 요 춤을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처럼 굉장히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덕분에 선수들도 좀 긴장감을 많이 좀 맞아요.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야 이제 막 홍보 훈련을 할 때도 이 하트를 선수들한테 날리면서 상당히 어제도 날려주셨던 것 같은데. 좀 선수들끼리 좀 부담스럽다는 선수들도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채태인 선수가 그렇게 분위기를 살살 풀어주는 느낌. 그리고 고정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배울 게 많은 선수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기존에 있는 베테랑 선수들도 있지만 좋은 선배들이지만 채태인 선수가 야구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설명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욱 선수는 많이 배우고 있다. 진짜 잘 오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태인 선수 결국 뭐 이런 거 말고 경기력으로만 또 들어가고도 첫 번째 라이브 배팅을 하는데 희한한 2루타로 또 날렸습니다. 역시 선수들은 이제 최천재, 역시 최천재다. 이런 표를 내두를 정도로 지금 타격 기량도 지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평가가 방망이를 돌리는 거 보면 와! 그 정도로 매섭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윤성민 선수는 또 채태인 선수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좀 혼자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고 채태인 선수는 활기차게 준비하는데 윤성민 선수는 이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새 시즌을 그리고 준비를 하는 이렇게 스타일로 보시면 되는데 두 선수 모두 SK 와이번스 2020 SK 와이번스에 상당한 도움이 될 선수라고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고요. 어제 영경혁 감독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에는 대타 고민 지난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대타 후 경기 후반에 들어갈 타자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두 선수 경기 경험도 많고요. 언제든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이런 펀치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는
멘탈 걱정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얘기. 그렇죠. 일단 자원이 풍부해졌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샘스5님이 네. 질문을 좀 길게 네. 올려주셨습니다. SK가 외부 FA 영입을 안 한 거 이해하는 팬들도 있어요. 굳이 그 돈이랑 유망주 내주면서까지 김선빈 선수 잡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문제는 주축 선수들의 타격 부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타격 훈련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히 공인구 변화에 따른 타격 메커니즘이 변할 선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 삼부콘에 박재성 타격 코치가 또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이제 SK 타격 훈련에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SK 타자들은 리듬감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훈련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이제 투수 이제 라이브 배팅이나 프리 배팅을 할 때 패팅 케이지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타자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SK의 이 프리 배팅의 좀 차이점은 그러니까 유형의 투수, 언더, 왼손, 오른손, 또 변하고 이런 19, 29마다 이 계속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주면서 타자들이 다양한 이 투수들을 상대하게끔 한 상황을 가정해놓고 배팅했는데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같이 리듬을 타고 하나 둘 아니면 임팩트 순간 자기가 이제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딱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는 특히 리듬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진영 지금 타격 코치가 상당히 SK 타자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나만에 맞는 타격 폼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고 1차 캠프 막바지가 지금 됐는데 거의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를 자신만의 이제 리듬과 타격을 상당히 끌어올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SK 와이번스가 지난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점수가 많이 안 난다. 홈런이 아니면 또 점수가 실제로 많이 안 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이진영 신임 타격 코치를 영입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1차 캠프에서 느낀 것 SK 올해 한번 분위기가 좋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 네. 하실 말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다음 투수 파트에서 올라온 질문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티의 오님께서 김태현 선수가 5선발로 간다면 네. 김태현 선수의 셋업 자리를 대체할 유력 후보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누굴 것 같아요? 유력 후보는 한 명이지만 후보는 많은 걸로 알고 많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김태훈 선수의 롤을 탁 맡길 만한 왼손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택형 선수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택형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6월인가 7월에 팔꿈치 수술을 했습니다. 재활을 하면서 또 IMG 9월이요? 9월 죄송합니다. 9월에 팔꿈치 이제 수술을 하면서 재활을 했는데 IMG 그 아카데미에 좀 일찍 가서 몸을 만들었고요. 이게 투구 폼에 대한 변화를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선수가 제일 좀 약점이었던 게 보면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게 좀 약점이었는데 제구력 또 이제 본인의 구위를 잡으려고 투구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제추모 투수 코치나 최상덕 투수 코치의 말을 빌리면 많이 상당히 좋아졌다, 안정감이 생겼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뭐 사회인 야구 경력 정도만 있지만 제가 봐도 김택경 선수 좀 많이 바뀌었네? 야! 할 정도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얼굴에 이 표정이 좀 자신감이 넘치지 않던가 실제로 봤을 때. 네.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시면서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올해.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김태현 선수가 아무래도 5선발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기 때문에 SK 필승 셋업맨 쪽에서는 자완 투수가 좀 약점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빠른 볼을 던지는 자완 투수에 좀 여러 가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김택경 선수가 확실히 2020 시즌에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SK가 지난해 좀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시즌을 보낼 것 같습니다. 김택경 선수.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게 되네. 원래 캠프 기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캠프 기간에 이 각 팀 10개 구단 감독들이 희망 순수를 그리다 보면 100승이 나온다 그래요. 선발 투수는 최소 60승을 거두게 되고 불펜에서 20승, 또 타선의 도움으로 또 20승 이상을 100승이 나오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스프링 캠프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안태현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여러 뉴페이스 분들이 캠프에 갔습니다. 그중 1군에서 얼굴 많이 보일 것 같은 선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저는 김주현 선수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청백전에서도 근데 152 그러니까 청백전에서도 어제 잘 던졌고 실전 첫 라이브 피칭에서 152km를 던졌다고 그쵸.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브 피칭 때는 149km.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실전에 들어가면 조금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데 147km 정도를 던졌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위를 가지고요. 영양 감독의 칭찬은 1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파워커브다. 그리고 우리 지금 리그에서 파워커브를 던지는 투수가 많이 없는데 확실한 구종이 하나 있는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1군에서 쓰임새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특급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현 선수 개인적으로 저는 확실히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수 쪽에서는 김창평 선수 그리고 정현 선수도 상당히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정현 선수 시즌 후반에 이제 트레이드로 좀 합류하면서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올해는 많은 기회를 좀 제공받고 팀을 그래서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듭니다.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주희님도 사실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기존 인물 제외하고 투수와 타자의 새로운 인물 중에서 좀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가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본인이 하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방금 전에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투수 파트에서는 김정빈 선수도 좀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김정민 선수 하면 이제 상무를 다녀왔나요? 제가 네, 상무. 얼마 안 됐고 작년 이제 9월쯤에 제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왜요? 상무를 일단 주변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스프링 캠프 같은 경우에는 선배랑 투수가 한 방을 이뤄가지고 룸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정빈 선수의 룸메이트가 박종훈 선수예요. 근데 박종훈 선수도 이제 상무를 다녀온 그렇네요. 경우죠. 공교롭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종훈 선수가 선배로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김정빈 선수도 계속 많이 물어보면서 좀 내 것을 많이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태도나 어떤 야구의 간절함이 굉장히 커졌다. 네, 근데 본인도 이거를 딱 느끼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 이제 유망주 캠프를 다녀오셨거든요.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고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하는 고민 끝에 결국 최성덕 코치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최성덕 코치님께서 이렇게 되게 웃으시면서 왜 이제 찾아왔니?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중 선수가 고치고 싶었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쳤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과거 이제 김정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파워나 구속 같은 거는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제구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볼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제구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다음 단계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가령 이제 예전에는 이거 제구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은 이제는 타자와 어떤 수싸움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한 단계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지훈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청백전에서도 2안타 3루타 2개 4타점을 올리는 활약인데 동국대 출신인데 이게 약간 그 김강민 선수 느낌이 나는데 영경혁 선수도 어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김주현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이 칭찬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차세대 중견수를 구단이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1군 캠프에서 지금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새싹 유망주 중에서 가장 지금 이 리듬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최지훈 선수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SK 팬들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팬들의 질문과 답변을 소화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도 이제 박재춘모 그리고 박재삼 코치와 함께 1차 챔프를 결산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려주신 것들 중에 이 두 코칭들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코너에서 저희가 소화하지 못한 질문들을 코치님들과 함께 소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부 코너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